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좋은 미래를 힘차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고도화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닷길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로 창립 77주년을 맞이하는 찬란한 한국해운조합의 역사에 걸맞게 현재의 트렌드를 새롭게 반영하고 조직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합법 개정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전제로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우리 조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신년 초에 한국해운조합의 한 해 계획을 업무 보고를 받는 관행을 깨고 작년 12월 달에 한국해운조합의 나아갈 2026년 계획을 다 보고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1월 달, 2월 달 지난 주까지 전국 각 부계본부 또 각 지부를 방문하면서 신년 인사에 거의 다 참석하고 또 연이어서 그 임대위원들과 주요 회원사 또 우리 구성원들 각 지부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은 연초부터 가감없는 의견을 좀 듣고 밑바닥 정서를 세상에 직접 체험하고 느껴야 우리 조합원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조합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난 주 화요일까지 전국 방문 순회를 모두 마쳤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꼭 피드백하고 또 내부 검토를 하고 또 문제 제기됐던 부분은 꼭 해당 문제 제기자에게 답변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새로운 변화되는 한국해운조합의 모습을 우리 조합원사 임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는 어느 일도 할 수 없다. 그 소통의 제일 중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사장과 한국해운조합의 꿈과 희망, 비전을 어떻게 잘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더 많은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 해운조합의 제일 우수한 구성원들은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 잘하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해운조합의 1등 구성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와 모든 구성원이 소통과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겠다 하는 각오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세부 내용을 대충 한 1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 조합의 대체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또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또 그 부분도 질문해 주시면은 성의껏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분야별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들이 또 오늘 그 일정상 출장이 참석 안 한 데는 대참 팀장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가감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과 깊이 공감하고 경운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애정어린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언론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성과 큰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2026년 첫 소통의 자리이고 여의도에서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회사 전문지 기자단을 대표해서 간사직을 맡고 계시는 정찬원 국장님 말씀 한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변방에서 이제 중심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회원과 기자간들을 여러 개 금해주신 일치 이사장의 어떤 결단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여의도 개소식도 그렇지만 그 역사 기념관 어떤 연안 회원업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명감이나 뚝심 없이는 그런 일을 실현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자단이 오늘 전부 다 참석을 했지만 항상 소통하고 화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어제 간담회에 앞서서 조합의 주요 현안을 질의응답 자료 정리해서 사전 배부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앞에도 배부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26년도 조합의 주요 현안을 15개 목차로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배부 자료 목차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정책 지원 분야입니다. 1번 연안화물선 역점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2번 많은 기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내양 선원 처우 개선 사항, 그리고 3번 4번 인천 해사고 회기사 양성 과정 개편 및 경인권 훈련장 건립 추진 현황을 수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둘째 조합 주요 사업 및 서비스 혁신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5번 국내 섬여행 활성화 관련 조합 추진 사항과 6번 조합 공제 사업의 신규 정책, 그리고 7번 석유류 공급 및 사업자금 대부 관련 변동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사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안전사항입니다. 디지털 전환 분야 포함해서 9번에서 12번까지 해양사고 예방과 중첩법 이행 지원, 여객터미널 안전대책 및 여객선 이용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선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다음 8번 전국 현장 점검을 통한 지역 현안 개선 방향과 13번 한국해운역사 기념관 활용 현황, 14번 여의도 사무소의 활용 현황, 그리고 15번 30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30년 만에 금년 조합 협의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 인상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수록 내용의 목차를 안내해 드렸고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분 프로젝트 이경우 본부장이십니다. 예, 그 1번 그 문항 보면 거기 답변 사항으로 이제 그 공공 선주 사업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외양 해운 쪽에서도 해진공을 통해 가지고 선박을 도입해서 이제 그 임대하는 식으로 이제 선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이제 좀 그래도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선박을 도입을 해서 그 선사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양해운 쪽도 그러면 이제 해진공을 통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또 어떤 선박 선정을 이제 그 목표로 하고 계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대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페리 여객선을 중심으로 지금 현대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제 화물선 쪽으로 지금 중심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해진공 작업이라든지 정부 꼭 후진공 작업에만 포함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펀드를 통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해수부와 TF그룹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화물선 쪽을 현대하는 방향으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답변 되셨을까요? 뭐 진행 예. 예, 현재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양수산부랑 저희 조합이랑 네. 지금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금 TF를 꾸려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공공선주 사업도 있고요. 그 외에 뭐 공동예비원 제도라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연안해운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같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사항이 필요하신 분은 목차에 보면 저희가 그 전화번호 해당 팀을 다 상세 명기했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해당 팀으로 연락 주시면 추가 자료를 다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 있으신 분, 예, 윤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상번하고 관련해서요. 해기 교육원을 통해서 양선을 양성하시고 계신 거는 아주 반갑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최근에 해양대학교 출신들도 그 취업이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좀 들은 얘기는 해대 출신들이 실습선을 타고 싶은데 외항에서 없어서 내항에도 타고 싶은데 내항에는 이제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항 그 선박들이 그 실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혹시 해양대 출신들이 이제 실습하는 때 내항선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이 있다면 한번 좀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그 여쭤봅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실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양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내항선에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포장팀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네, 예. 일부 그런 생각도 가진 친구들이 있었던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 한번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13번 해운 미래 해운 역사관 설립과 건립과 또 저기 그 재단법인 해운 양성인 그 출범에 따른 그 기부금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해운 역사관은 뭐 사실상 그 우리가 외항에서 선주협회에서 할 일을 우리 해운잡에서 한 거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누구도 하지 못한 큰 일을 이번에 해왔고요.
그 선원 역사관에 좀 아쉬운 거는 거목 8인 거목이 그 8인으로 좀 한정됐는데 이거를 좀 10인이나 좀 거를 꼭 한정하지 말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리고 또 이 8인 중에서 주로 이 내양은 1명이고 외양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양 선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해운의 협력 사업을 같이 그 일으킨 거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선주를 꼭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 선주 사업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 강국의 축주들이 된 뭐 예를 들어 선급 설립은 선급 그 설립자라든지 또 해양 강국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항만 현장에서 뭐 도선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해운 거목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발전 기금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그 1층 가서 그 명단을 보니까 너무 그 재단법인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근데 이게 나오면은 좀 더 이렇게 기부금 이게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기부금 그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뭐 좀 많은 조합에서 독려해서 기부금 참여 좀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그게 또 기부금이 많이 모아져야 대한민국 선원들, 내양 선원들, 해계사 양사원원 데서 쓰여지고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되니까요. 하여튼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보도록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해운역사기념관 컨텐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컨텐츠는 지금 현재가 완료 상황이 아니라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상황과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목 8인에 대한 신동식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인터뷰를 진행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보완하고 있고 나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목 8인에 대한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그 상황에 따라서 분야별 지금 말씀해 주신 분야별 그 상황별 섹션별로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컨텐츠 보완 때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경선 기자님. 네, 보여주신 이경선입니다. 15번 그 내용 보면 회비 인상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회비 인상에서 얼마나 인상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회비 인상이라는 게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조합원사들이 경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경험하셨잖아요. 아마 요것 때문에서 아마 그 선박 공제 유율을 2.5% 인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는 적은 퍼센테이지는 좀 아닌데 공제 운영에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전혀 없는지 좀 궁금하고 2.5%를 선정하고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인협력실장 조성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이 지금 최근 한 30년간 조합 회비를 동결을 해왔고 조합 운영한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회계의 자체 자립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회계 감사 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신용 등급도 이제 공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요. 회계 감사 기관에서도 일반 회계의 그 공개 회계 유존도가 너무 높다, 자립도를 좀 올려야 되고 그런 자본금 충당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인상을 했고요. 토탈 하더라도 전체 이제 거수 조합 회비는 연간 한 4억 5천, 4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전까지 안 올렸던 거를 이제 한꺼번에 일시에 올리다 보니까 조합원사들이 약간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전체 조합 개개인별로 회비를 그냥 그렇게 크긴 않죠. 선지협회 같은 게 몇 천만 원 순이지만 저희는 100만 원, 몇십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제일 많은 데가 한 2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안 올랐던 게 이제 갑자기 오른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원,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있는데 그런 정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의들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달부터 이제 선박공제료를 계약자별로 좀 그걸 따라가지고 2.5% 인하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한 인하 효과도 한 9억 원 정도 좀 돼서 좀
조합회비 인상 돈만큼 다른 사업에서 우리가 그 경비 절감하고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돌려드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교환 학장님. 네, 마이크 없으면 여기 5번에 관련된 건데요. 올해가 섬 방문회라고 해서 섬 여행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국관광공사가 몇 년 전에 이 섬 여행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득을 취하지는 못했는데 한국해운조합과 협업하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적인 거는 해운조합에도 다 안다고 하지만 지금 어느 섬이든 어느 관광지든 숙박시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여객선뿐만 아니라 이제 숙박시설이 아무래도 여객선을 타고 이제 그 섬 지역을 들어가더라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이사장님 모시고 나서 섬 지역 기초단체장 이제 협의회에 특별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지자체랑 지금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그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공약 사항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러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공감을 하고 여수시나 다른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객들에게 이제 숙박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금 복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조합과 이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좀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뭘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선박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6페이지 내용 보면은 그 2월 20일 선통합 공제 갱신 결과 숫자를 증가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109%, 112% 이게 2배가 늘어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100%를 기준으로 9% 혹은 12%가 늘어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피해나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자로 일괄 갱신이 되는데 이제 해운조합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이렇게 또 나눠서 보험 상품별로, 공제 상품별로 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제개발팀장 강동동입니다. 우선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우선 업체 수 기준으로는 9%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109%여서 실제 증가 퍼센트는 9% 업체 수 기준으로는 증가했고요. 석수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국제 P&I 클럽이 2월 20일 갱신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제 5월 16일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유배법 제정일이 5월 16일이었습니다. 유배법 제정일에 맞춰서 한국해운조합이 국내 최초로 P&I 상품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5월 16일 이때 이제 상품 갱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원화해서 이제 외항선 같은 경우는 2월 20일 날 예를 들면 재팬이라던가 해외 클럽에 있다가 조합에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항선 중심으로는 2월 20일, 그다음 내항선 중심은 5월 16일 두 개의 갱신일을 두고 P&I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할게요. 네. 지금 그 내항선은 처우 개선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추진하셨던 게 그 내항선 비과세 그리고 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게
올해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건지 그냥 월 300 이거 하는 거 그냥 중단을 하시는 건지 속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양선언 처우 개선 관련해서 작년에 그 시설 개선 사업을 좀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우수선화주 인증제 요것도 결국에는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원 비과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쨌든 기재부 턱을 못 넘으셔서 잘 안 되셨던 거잖아요. 이거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마찬가지로 그 기재부의 문턱을 좀 넘으셔야 되는데 기재부 문턱을 어떻게 넘으실 건지 전략을 좀 그 작년에 추진했던 그 선원 비과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 재경이 그대의견에 지금 선원 실질소득 증대 방안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그 재연부랑 해수부랑 협의를 해서 이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마련 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과 이제 추가로 이번에 농해수입 국정감사 결과에도 농해수입 차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수당의 이제 정상화 플러스 신규 뭐 위험수당이라든지 승선수당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 수당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추진했던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이제 조금 재경부랑 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우수선화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경부에서는 해수부에서 먼저 지원 근거를 마련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우수선화주를 인증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 마련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해진공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걸 인증할 수 있는 사업을 상반기 중에 이제 좀 마련을 하고 그게 해운법상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이제 그 조특법을 통해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수선화주 인증 우수선화주 상생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과제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조합에서는 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항 같은 경우가 이게 원래 우수선화주 인증제가 이제 컨테이너 정비선 쪽에 해당되는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외항에서 이거를 펄크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컨셉은 똑같거든요. 단기 계약하는 그거로 해서 이제 법인세를 까지겠다. 그리고 해운법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미 외항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조특법에서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외항은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미 제도는 들어가져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기재부 설득이 안 돼서 외항도 지금 그 펄크는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항도 못한 거 지금 내항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작년도 이제 전국회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랑 이제 기재부랑 이제 상호의 협의해서 했을 때 먼저 해수부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개선 사업은 그 작년에 추진했던 그 선원 그 근로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항선에 대한 선내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그 아이템을 이제 그대로 잡고 갈지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조합원사들이 더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조금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그 해수부에서 지금 한국선주상호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한국선주상호보험법에 선체 보험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개정 작업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해상충이 되는 해운조합에게 결국 이 경쟁이 되고 중복이 되는 보험 사업인데 해운조합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 내용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한국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선주 상호보험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선주 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양기간에 관련된 그 문제는 실은 양기간이 오랜 기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부나 이런 부분도 얘기도 들어가야겠지만 양기간의 이런 입장 차이나 이런 부분도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금 여기서 뭐 가부를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 조합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박보험은 해운조합은 일부 그 플레이웨이 그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시중 보험사나 이런 데서도 뭡니까 그 본인들의 사업 관련해서 그런 게 2017년에도 선주 상업보험조합법은 그 의원입법 추진하다가 금융위 반대로 무산이 된 가 있거든요. 올해도 뭐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조합 이 반대하기 이전에 그 손해보험 업자들의 허들을 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있습니다. 해운조합에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죠? 저희 조합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기관 입장에서 해운조합 기관 입장에서 그들이 하고 하는 그 부분은 네. 강팀장 같은 날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업계에 관련된 의견만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이사님 취임하시고 입법이라든지 내양선언 구조적 문제 해결은 입법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가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수년 동안 잘 안 되고 있는 게 비과세 확대법 개정이라든지 작년 불발됐잖아요. 비과세 개정 부분에서 그다음에 조세 특례제한 법제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조합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네. 저 일단 제가 질문을 다 받고 나서 저 미진한 부분은 그 총괄적으로 할 때 그러면 지금 9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답변을 좀 할까요?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고 예, 하시면 안 예, 될까요? 예. 그 우리 내양이지만 그 호르무즈 지금 사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저희가 알기로 지금 호르무즈 그 해역 내측에 우리 선박이 26척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수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우리 그 조합원사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사에서 외항도 뛰는 그 뭐 탱커사나 이런 그 선사가 있잖아요. 한 10척 정도 된다고 좀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보험료라든가 이렇게 막 인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 우리 그 조합에서 북극항로 그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 조직 지금 운영을 하면서 뭐 실적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호르무즈 선박에 억류되어 있는 26척은 저희 조합의 그 전쟁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은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조합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는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원 방안 이런 건 지금 생각해 놓은 적 없어요? 지원은 저희 조합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조합이 뭐 어떤 걸 지원하겠다 이런 걸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은 또 얘기를 들었고 아까 이경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연안화물선 금년 역점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진공과 또 풀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진공과 또 정부와 또 TF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공선두 사업 등 정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협의해 나가서 연안 업계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어려움을 우리 조합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인혜 국장님께서 해대 취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했는데 이게 저는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바로 작년에도 제가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25배의 조세에 관련된 불공정,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이 문제가 해소 안 되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양은 사람이 없고 외양은 고임금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되니까 전직이 안 되고 또 퇴직이 안 되니까 거기는 또 바늘 구멍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불공정이 이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께서 좀 지적을 좀 해서 정부 관계자들의 발상에 대해 전환이 있어야 한국외대 출신들 취업 문제, 또 근본적인 연안 업계의 서른 부정 문제가 해소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아까 실습선 이 부분은 제가 목포해양대학이나 또 한국해양대학이나 인천 부탄 해사고 관계자하고 해서 실습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학중 국장님께서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해운업계 8인 거목 이 선정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담당 팀장도 얘기했지만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켜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선사라든지 KR 등 내양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에 대해서 꼭 이름이 굉장히 있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서 계속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좋은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추천을 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한국해운미래재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와 아직 협의가 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님이 야심차게 하다가 다 알다시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또 황정우 신임 장관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되고 해서 정책적인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특히 중동 사태 때문에 해수부가 거의 주말을 반납하고 비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중으로는 해수부와 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 회의를 지금 하고자 해수부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이 많은 분들의 힘을 받고 십시일반으로 큰 호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좋은 미래 재단의 인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경성 기자님께서 조합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조합 부분과 양홍건 우리 국장님께 있습니다만 해운협회하고는 이 회비가 천양지차죠. 그리고 또 해운협회는 사실상 조합비가 해운협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수입원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조합비가 총 경영에 차지하는 포션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럼 왜 인상을 했느냐? 이번에 해외 그 평가 기관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공식적인 인정 기관으로 우리가 등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평가 기관의 여러 가지 우리 회원조합의 경영, 회계, 또 일반 회계 전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조합비를 인상하는 우리의 자구 노력이 좀 있어야 해외 평가 기관의 점수도 좀 잘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보육지책으로 조합비 인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사장의 집필 서한문을 전 조합원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또 문자로 왜 이렇게 인상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아까 보고드린 1월달, 2월달, 3월 10일까지 전국